반갑습니다. 합격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개사 민소연입니다. 34회 시험 대비로서 오늘은 첫 번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난이도가 중이나 하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2.5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중개인데요. 이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 제3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과 실에 대한 변경에 관해서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론은 짧게 얘기하자면 중개는 알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직업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배우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인데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개업을 해서 사무실을 오픈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제 5호에서 소속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있는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이 가로는 생략하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를 할 수도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가로를 보시게 되면 가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그러니까 법인으로, 중개법인으로 개업을 하신 분의 사원 또는 임원, 경영진을 이야기하죠. 이런 경영진으로서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라는 이야기죠. 6호를 보시게 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은 가능합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중개 업무가 아니고 그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집 보러 가거나 일반 서무 등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됨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관련된이에요. 중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시험에서 한번 볼 건데요. 시험에 나왔던 26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단 1회의 건물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개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의뢰받고 보수받고 직업적으로 반복해야 되는데 여기 반복 계속성이 없다 그러면 이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그리고 2번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인중개사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소속공인중개사인데요. 이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 이 법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 아니면 중개인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4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양도하는 행위, 행위에 대해서 알선한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4번은 맞는 거고요. 5번 보시게 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격증은 없는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그렇죠. 여기에서 틀렸죠. 중개대상물의 현장 안내에 그다음 현장 안내는 가능하지만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28회 문제예요. 용어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1번 보시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는 그렇죠.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은 다른 사람에게 의뢰받고 보수받아야 되는데 보수 유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맞죠? 경영진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요. 4번 보시면은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공인중개사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아닌 자가 된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되니까 4번은 아닌 자라고 써야 되는 거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례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개행위라고 볼 것은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나는 잘했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잘한 거다.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야기를 하길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27회 문제예요. 마찬가지 용어와 관련된 거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이건 박스 문제였죠. 기업번 보시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맞습니다. 그렇죠? 니은번 보시게 되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이 되어서 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니을번 보시게 되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중개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그리고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리을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 맞는 지문으로서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충분히 한 문제 맞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이렇게 봐주시면 시험장 가셔서 2.5점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